예, 지금 이제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사실 그 전에 참 1.1 강의하면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파티큘러 솔루션에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책을 보시면 책에 보게 되면 11페이지에 그 연습 문제 이게 지금 연습 문제가 각 장마다 이렇게 1.1 끝났으니까 1.1에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16번을 특이에 그 싱귤러 솔루션인데요. 싱귤러 솔루션에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지금 16번 문제 특이에라고 나오죠. 보시면 상미분 방정식이 y 다시에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조금 이쪽으로 쓸게요. 제곱 되어 있고 마이너스 xy에다가 프라임 플러스 y는 0.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의 근이 y는 x는 x제곱 오버 4가 되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막 지금 책이 약간 틀렸는데 두 번째 솔루션이 yx는 아마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cx 빼기 c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1차 상비분 방정식이라죠. 왜 1차입니까? 여기서 제곱이긴 하지만 제곱은 y 프라임 곱하기 y 프라임이니까 이제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렇죠. 1차 상비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상비분 방정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검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걸 갖다가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미분하게 되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x의 오버 2가 되죠. 맞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미분하면 프라임 자체를 하게 되면 뭐 c가 되네요. c가 돼서 그러니까 요 형태로 해서 넣어도 자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죠? 2 오버의 x의 제곱이 나죠. 마이너스 x 곱하기 y 프라임 뭐가 됩니까? 2분의 x 더하기 y가 어떻게 되는 거죠? 4분의 x 제곱 y 그대로 넣어서 는 아마 여기 0이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게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의 해가 된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y 프라임 한번 어떻게 되는 거죠? c의 제곱에 마이너스 x는 그대로 x 곱하고 y 프라임 어떻게 되는 거죠? c가 되고 y는 어떻게 되는 거죠? cx에다가 마이너스 c제곱.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also this is the equation. 그러니까 솔루션이 되는 거죠. one of the solution.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솔루션이 되고 이것도 솔루션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그래프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나중에 근보게 되면 저 밑에 그림6 특이에 나옵니까? 보시면 이제 뭐 요렇게 되어가지고 요런 식도 하나 존재하고 그게 이제 뭐 요 형태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근도 존재하고 그렇게 돼갖고 이게 이 특수의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C 값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요 두 가지 형태의 두 개다가 존재. 이게 이제 싱귤러리티 문제가 되는 거고 싱귤러 포인트가 존재하는 거죠. 싱귤러 포인트 혹은 뭐 싱귤러 소유가 존재해가지고 두 가지 근이 다 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이것으로서 이제 잠깐 설명이 빠진 게 있어갖고 얘기를 하고 1.2장에서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1.2장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옛날 우리의 머나먼 선조들 우리의 선조는 아니고죠. 파란 눈에 가진 외국 선조들께서 뭐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1.2를 보게 되면 디렉션 필드가 있습니다. 디렉션 필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봅시다. 네, 지금 발표 자료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 그런 것들 자 보세요. y1'은 x 플러스 y로 갑시다. 자 이렇게 될 때 이게 어떻게 푸냐면 옛날 사람들이 뭐 대부분 참 똑똑한 사람들이죠. x, y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0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x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가 0이고 y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프라임이 기울기가 0이잖아요. 기울기가 0인 거지.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을 봅시다. 1,0을 볼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1이지. 2,0일 때는 기울기가 2가 되는 거고. 맞죠? 3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3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1,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1,1 때는 1 더하기 2니까 또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그 기울기를 따라서 이게 쭉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마이너스로 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면 이렇게 되겠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기울기가, 아니. 어떻게 되죠? 이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게 돼갖고 이제 그래프를 각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해서 다 이렇게 콤마를 마킹을 하는 거죠. 마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1.2에 나온 것 같이 각 그래프들이 그렸더니 뭐 보시면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모노노이 같은데 그린 거지. 이건 뭐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여러 개의 곡선이 나올까요? 왜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자체는 어떤 근을 준다 그랬죠? 제너럴 솔루션인 거죠. 제너럴 솔루션을 주기 때문에 이 제너럴 솔루션은 항상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상수가 존재할 거란 말이지. 상수가 존재할 거고 그 상수에서 뭘 해줍니까? 어떤 이니셜 컨디션. 그러니까 뭐 y0는 뭐 알파다. 이런 값이 존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곡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존재하고 뭐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점이 이 그래프는 어떤 한 점 0일 때 알파로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요게 관련된 요 하나만 남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제너럴 솔루션인데 이니셜 컨디션을 통해서 어떤 한 점을 갖다 딱 집어주게 되면 그 점이 통과하는 하나의 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티큘라 솔루션이 되는 거지. 파티큘라 솔루션. 이해되십니까? 참 이거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뭐 굉장히 머리를 잘 썼구나.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각 점마다 이걸 마킹을 해갖고 이렇게 사실 이거는 뭐 그렇네. 이게 다른 얘기긴 한데 내가 이제 매틀랩 강의를 하니까 이걸로 해갖고 뭐 매틀랩 코드라고 짜봐라 학생들한테 1학년 때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뭐 그런 것도 좋은 예제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봅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일러 메소드인데 사실 이게 뭐 수치해석 방법입니다. 수치해석 방법이고 이 수치해석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을 나눠서 하는 거죠. 스텝을 나눠서 뭐 보시면 뭐 이렇게 그 지금 책을 보게 되면 H 값을 이렇게 증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문제를 푼다고 나오는데 오일러 수치해석법을 해가지고 지금 그 H 값을 갖다가 지금 2로 해가지고 0에서부터 1까지 해서 원래 솔루션 자체가 이제 뭐 원래 솔루션 자체가 됐을 때 뭐 요렇게 갈 때 이걸 찍어갖고 요렇게 근사적으로 간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 해석이 사실 이제 수치 해석을 아마 우리 과도 누가 가르치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배우시는 분이 있거든요. 가르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 해석 방법은 쓰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손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치 해석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오일러에 대한 수치 해석 방법 뭐 이 정도 있다. 이건 뭐 여기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오일러를 공부를 할 때 그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번 뭐 1.2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이 기울기에 대한 텀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표현된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네요. 1.2장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